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당신의 노후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매일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병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50대 이상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일해왔지만 노후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돈이 있느냐는 질문이 먼저 들려오는 세상입니다. 당신은 이미 첫 번째 경고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게 되는 습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나게 되는 자신.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노후가 보내고 있는 긴급 경고음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빈 냉장고 앞에서 한숨 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연체 고지서가 쌓여가는 우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아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노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안심했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의 생각과 다를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기대와 다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이상 분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자식에게 다 쏟아붓고 빈손이 된 부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고 경매로 집을 잃은 노인, 병원비를 아끼려고 약도 끊고 버티다가 병을 키운 어르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곧 공개할 진실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노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내용은 당신과 돈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과 가족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을 잃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를 잃는 것입니다. 지옥보다 더 잔인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노년의 존엄마저 잃는 것.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어가는 자신을 보는 것.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지키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국가도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당신을 지킬 사람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제가 더 나은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노후를 지킬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민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0년을 한 직장에서 버텨온 민석 씨.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챙겼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정년을 맞이한 날, 회사에서 받은 것은 낡은 감사패와 시든 꽃다발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 씨는 아내 연희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라는 아내의 말이 오히려 낯설게 들렸습니다. 어제까지 필요했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되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병원비가 들지 생활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이번 달 아이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석 씨는 망설이지 않고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정도야 한 번쯤은 괜찮겠지. 가족이란 그런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전화는 이어졌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하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처음엔 200이었지만 어느새 300, 500으로 불어났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민석 씨의 마음속 불안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 연희 씨는 늘 딸 편에 섰습니다. 힘든데 어쩌겠어요. 애들 교육은 시켜야죠. 민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돕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했습니다. 통장은 점점 가벼워지고 퇴직금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돈이었는데 이제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부탁할 때만 찾아오는 목소리, 전화를 끊고 나면 남는 건 허전함 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일까? 내가 건네는 건 사랑인데 돌아오는 건 계산뿐인 건 아닐까? 그럼에도 민석 씨는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고 언젠가는 딸이 갚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니, 사실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딸의 전화는 이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뒤로 사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이번엔 정말 부탁드릴게요.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요.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청춘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고 가족의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보로 잡으라니. 민석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연희 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마지막이에요. 이번 한 번만 해줘요.
우리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말은 낯설게만 들렸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녀의 입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사라지고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민석 씨는 점점 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결국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아무 보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후 딸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고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때 민석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넨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딸은 그 마음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다는 사실을.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반복한 끝에 겨우 연결되었을 때 딸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지금 저도 많이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심장을 갈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준 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돈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칸마다 비어 있었고 반찬통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붉은 글씨로 연체라는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앉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제 남은 건 빚과 고지서뿐이라니. 그날 저녁 민석 씨와 연희 씨는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지다가 민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살아야지. 민석 씨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5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노년에 마주한 건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돌아온 건 외면과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마주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도 관계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만 지속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경험으로 증명한 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면 노후는 저절로 보장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통장 잔고가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안부 전화보다 경제적 여유가 더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치료를 받을 때도 결국 돈이 필요했습니다. 존엄하게 늙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 보존 본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타인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매슬로의 욕구 단계를 보면 가장 밑바탕에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자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말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욕구도 충족될 수 없습니다. 사랑도 존중도 자아 실현도 모두 기본적인 안전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바로 이 안전에 해당합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원칙입니다. 노후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먼저 확보해야 가족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고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균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희생도 지나친 이기심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덕은 양극단의 중간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 사이의 균형, 가족을 돕는 것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 사이의 균형, 베풀되 자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것. 이 균형을 잃으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민석 씨가 겪은 고통은 바로 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국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신도 무너지고 가족 관계도 무너지고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경제적 안정에서 나옵니다. 최소한의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존엄을 지켜야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경계라고 부릅니다. 자신과 타인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없으면 관계는 공동의존으로 변질됩니다. 한쪽은 끝없이 주고 한쪽은 끝없이 받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이것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마주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50대 이상 중 40% 가까이가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절반 이상의 노인이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일을 해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평생을 일해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시스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라고 가르치는 유교 문화, 노인을 존중하지 않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 노후 복지가 턱없이 부족한 제도,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회를 탓만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바뀌기를 기다릴 여유도 없습니다. 국가가 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무조건적 희생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가족도 함께 무너집니다. 당신이 서 있어야 가족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민석 씨 부부는 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벽 경비 일을 시작하고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자존심은 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돈 1,000원을 아끼는 가계부를 썼습니다. 커피 한 잔 아끼고 버스 대신 걸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마침내 870만 원의 대출을 갚고 집을 지켜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나눈 라면 한 그릇은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일궈낸 존엄의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적금을 들으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모으십시오. 자식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선을 그으십시오.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고 자신의 몫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을 지켜야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행동의 힘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모아 보십시오. 10만 원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더 커집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당신을 지켜주는 큰 방패가 됩니다. 커피 한 잔을 줄이십시오. 하루 5,000원짜리 커피를 끊으면 한 달에 15만 원이 모입니다. 외식 한 번을 줄이십시오. 한 달에 2번 외식을 한 번으로 줄이면 10만 원은 쉽게 아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자제하십시오. 충동 구매를 한 번만 참아도 수만 원이 남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을 미래를 위해 저축하십시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어디에 돈이 새는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던 지출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들어주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의 형편을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도울 여유가 있을 때만 도우십시오. 그리고 명확한 약속을 받으십시오.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구두 약속이 아니라 문서로 남기십시오. 가족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애매함이 관계를 망칩니다. 분명함이 관계를 지킵니다. 사랑과 의무를 구분하십시오. 도움과 착취를 구분하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거절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세 번째, 관계를 가꾸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배우자와 매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는지 서로 물어보십시오. 작은 일상을 나누십시오. 힘든 일이 있었다면 함께 위로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었다면 함께 기뻐하십시오.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십시오.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십시오. 당신 덕분이라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함께 버틸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십시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함께 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마주보며 밥을 먹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산책하십시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십시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을 존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십시오. 비록 집에만 있더라도 자신을 가꾸십시오. 헝클어진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단정한 모습이 단정한 마음을 만듭니다. 작은 취미 생활을 가지십시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십시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 인생을 낭비해서 짧게 만든다고.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의미 있게 사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존엄한 시간이 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세 시기로 나뉜다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중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라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만 할 게 아니라 현재를 바꿔야 합니다. 미래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오늘 행동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오늘 바로 실천하십시오. 은행에 가서 노후 전용 통장을 만드십시오. 적금을 들으십시오. 금액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노트든 휴대폰 앱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지출을 기록하십시오. 자식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더 이상 무리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각자의 삶을 각자 책임져야 한다고 분명히 하십시오. 배우자와 노후 계획을 세우십시오. 함께 앉아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십시오. 어떻게 모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십시오.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복지관이나 지역센터의 재무 강의를 들으십시오. 노후 준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십시오. 함께하면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민석 씨 부부처럼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희망이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신의 존엄은 빛납니다. 다만
그 존엄을 지킬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본 후 여러분이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선택하셔도 좋고 모두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유용한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소중한 피드백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합시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지금까지 의무로 살았다면 이제는 선택으로 사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에게는 존엄하게 늙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외면해도 당신만큼은 당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당신을 잊어도 당신만큼은 당신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지키십시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시작할 완벽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당신의 존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당신의 미래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